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자리에 또 마련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한 정신건강 관리라고 이제 타이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허가받은 과정과 그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과 보험이 제품과 함께 또 발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오고 그것들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디지털 치료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의과대학 졸업하고 복지부에서도 뭐 삼성전자에서도 같은 영역들을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 용어가 예전에는 뭐 유헬스기도 했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뭐 마케팅이나 어떤 부가 서비스로 이제 다뤄 주신 적도 많은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주주 중에 이제 손해보험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거를 얼마를 줘야 될지를 이제 계속 챌린징을 하세요. 이게 뭐 너희들이 검증했다고는 치는데 뭐 좋은 학교 교수님이랑 같이 개발한 건 알겠는데 이걸 얼마를 주면 되냐. 그래서 항상 들이미시는 게 부가 서비스 3만 원. 예, 그래서 3만 원에 맞춰서 만들라는 건가? 아니면 3만 원보다 높으면 그건 안 되는 건가?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보험에서 저희가 이제 보험과 얘기할 때 조금 답답하게 느꼈던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리적이고 편하게 느낄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보험사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군말 없이 그 지불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입니다. 약은 왜 그렇게 돈을 잘 주세요? 예, 약도 생각해 보면 그냥 저 약초 캐서 뽑아 놓은 거거든요. 예, 버드나무 가지에 아스피린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추출해 가지고 뭐 좋은 학자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포장지에. 근데 그거를 가격을 딱 해놓으면 보험료는 그냥 군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약은 이 반열까지 올라갔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있는 자연의 어떤 물질이 이제 추출이 되고 규격을 갖추고 안전성과 유효성의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정부의 국민의 건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죠. 그 식약처의 도장을 받고 그것이 이제 그 서류에 의해서 규격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하니까 산업 자체도 제약 산업이라는 형태로 한의학은 이 과정을 안타깝게도 넘질 못했죠. 예. 이한의원과 이한의원에 만드는 탕약이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양의학은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고 본인 부담이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를 줄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그 주어만 좀 달라진 것이지 사실은 치료제라는 것을 뒤에 붙였을 때 받아들이시는 개념은 기존에 그냥 버드나무 껍질에 있던 아스피린 성분이 아스피린이라는 그 정제 한 알에 얼마 들어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효과가 증명된 형태대로 탄생하는 과정에 그냥 초입에 계신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도 한 100년 전 300년 전에는 한두 개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들이 약장에 이제 꽂히니까 우리가 약의 전체의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한두 개가 나온 그 상황일 뿐 한두 개로 끝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 미국은 FDA, 뭐 이런 우리가 대신 평가를 이제 부탁하고 믿어야 되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품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일일 것 같긴 해요. GDP도 다르고 뭐 소비 수준과 그 나라의 보험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맞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심평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공공과 민간을 오가는 날인데, 네,
심평원에서도 공보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보험자 부담과 본인 부담의 비율 같은 것들,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치평가 기반의 가격 재산정을 정식 등재하기까지 어떻게 그 근거를 수집하면 좋을지, 뭐 저희 입장에서도 좀 합리적인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오늘 발표에도 좀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기 전에도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분화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냥 건강기능식품 같은 맨날 걷게 하고 맨날 명상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은 서로 간의 차별화도 이제 하기가 힘들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 선택적으로 이제 분화가 된 것이고, 분화되는 과정을 종목별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나누다 보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공교롭게도 정신과지만 사실 이 디지털이 다루는 어떤 그 치료의 전달 방법이 어디에 더 즉각적이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신과가 아무래도 그 비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병이나, 하지만 그걸로 그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이제 이미 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생각해 보면 버드나무 껍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정제가 되어서 그 치료제화된다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식약처가 다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식약처는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처 중에 가장 글로벌화되어 있고 가장 과학화되어 있는 부처일 거예요. 예, 뭐 국내 어떤 사정을 봐줘서 여기서는 맞는 약인데 저기서는 아닌 약,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어떤 과학의 잣대를 만들고 그 규제를 상호 인정받는 형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처들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도를 해왔는데 디지털이 붙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이전에 다른 바이오파마를 다뤘던 관점보다는 더 주도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이 표를 딱 봤을 때 느꼈어요. 보통 미국, 유럽 다음은 일본이고 싱가포르 나오고 중국 나오고 우리나라 한 인디아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적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이 표를 만든 사람조차도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과 디지털 치료제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의 파워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 보험이 좀 내수 기반의 산업으로 많이 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보험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입지를 바탕으로 조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전략들도 좀 염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입되고 수출되고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와 에임메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면증을 타겟으로 2가지 제품이 나온 바가 있는데, 뭐 다른 나라도 불면증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허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뭐 지금까지 한 30개 이상의 제품이 독일, 그리고 미국, 뭐 일본 한두 개 정도 해서, 뭐 프랑스도 있습니다. 몇 개 국가들이 좀 따지고 보면 의료가 발달한 국가들이에요. 예. 뭐 걸출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서 이런 제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면서 허가건들을 이제 배출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렇게 규제가 안정화된 나라는 진출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누구의 사이언스가 더 강하냐, 누구의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냐로 싸우는 것이지, 누가 더 마케팅을 많이 했냐, 누가 더 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유명하냐라고 승부하는 것은 예전의 방식일기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가 오늘 아침에 심평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아시아가 좀 더 강하다, 이 말은 좋습니다. 그럼 뭐가 강한 거냐? 디지털의 그럼 특성이 뭐냐? 아까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면 그때 아스피린이나 지금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기존의 기술들도 검증을 하고 나면 그냥 그 사후 관리나 부작용 감시만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제품이 직접적으로 변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로 만든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를 우리가 이미 다른 분야에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카카오톡 처음에 나왔던 거, 뭐 싸이월드 처음에 나왔던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요구와 나에 맞춰져서 변화하는 과정들, 그게 소프트웨어가 자연스럽게 겪는 어떤 진화의 과정인데, 진화하면 다행입니다.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임 시장 같은 데서는 자연스럽게 작동하는데, 우리처럼 보험 제도가 갖고 있는 지불자 중심의 어떤 보이는 손의 시장에서는 보이는 손이 진화하는 방향으로 만져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은 유지 보수만 돼도 다행이죠.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버전으로 저희는 담백하게 우선 허가만 받았어요. 식약처 허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입장권인데 저기다가 괜히 이상한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임상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이 원인이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식약처와 커뮤니케이션하기 편한 가장 담백한 간단한 버전 1을 임상시험에 이제 투입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효, 그러니까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노크아웃 시킨 위약대조군을 놓고 이것을 이제 같이 제공해서 실험군에서의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를, 치료 효과의 차이를 이제 증명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보시면은 뭐 별거 없는 게 맞습니다. 별거 실제로 없고요. 에임메드랑 저희랑 뭐 화면 구성이나 좀 다를 뿐 둘 다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선 같을 겁니다. 같아야 말이 됩니다. 예. 다르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입이 아니면 이단 아니면 학회 의견에 반하는 이상한 물질을 저희가 가져다가 약이라고 만든 거죠. 같은데 이제 2.0이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2.0 정도로 가면 이제 무슨 시도를 할 거냐면, 앞에 이제 저 앱은 있는데 저 앱은 쉽게 말씀드리면 불면증 환자들한테 처방을 한다는 거니까 불면증 환자만 쓸 수 있는 앱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쓰고 있는 모든 IT 기기가 우리 주인님이 일반인이 아니라 환자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동의를 누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버를 보면 이거는 거대한 환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동일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앱. 그것도 의사에 의해서 선별되어서 가장 정확하게 모여있는 앱.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아까 스핀오프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의 기기들이 이 우리 주인님이 불면증 환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이 환자들의 증상을 감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뒤에 있는 센서들의 작동법이나 데이터의 가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만져줄 수가 있고, 이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논란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동의의 지점들을 거쳐서 이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방을 한다면 의사 선생님의 시스템과 그것은 붙을 수밖에 없죠. 처방을 하셨는데 선생님 차트에 안 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두세 달에 한 번 와서 3분 진료하고 사라지는 환자 입장에서는 두세 달 기다려서 3분 진료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조금 더 잘 이해하자. 사실은 환자를 가장 잘 아는 회사가 되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멤버들의 마음이고, 그게 보험이든 뭐 제약회사든 병원이든 환자를 잘 이해하고 하는 어떤 서비스는 지금의 서비스보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게 실제 환우의 어떤 데이터의 한 세트예요. 뭐 저희가 임상시험 할 때 이제 수집된 것들인데, 이 환자가 라이브로 계속 그날 잘 자는지 못 자는지가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디지털 치료제의 후단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공보험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험자, 가입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잘 파악하기 위한 명분을 충족하고자 급여를 해주시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환자를 잘 안다는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제가 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모아놓고 나중에 후향적으로 무슨 국민 건강 영양조사처럼 뭐 서브그룹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라이브로 시계열적으로 당장 다음날 잠이 잘 잘지 못 잘지는 다음날이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런 버전 3 업데이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인 겁니다.
마치 보험에서 이런 환자들을 바탕으로 예측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간들이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법의 구간보다 더 섬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몇 년 단위 뭐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지만 몇 분,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 중에 우리가 충분히 케어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고 이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플한 질문이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 안 올 때 드세요라고 하는 수면제를 언제 먹을지 몰라가지고 새벽 3시에 먹고 잠 다 잤고, 그렇다고 매일 먹고 맨날 졸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 뭐 하나의 가이드를 줘서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3.0. 4.0은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운용이 되려면 결국은 뒤에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임상시험을 할 때 사실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분산형 임상시험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뭐 미국 진출하거나 할 때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기대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제품 출시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 허가를 위해서는 아까 위약대조군을 놓고 저희 버전은 심플한 걸 놨죠. 근데 2.0을 만든다 그러면은 1.0이 대조군이 되고 2.0이 실험군인 겁니다. 3.0을 만들면 2.0이 대조군이고 3.0이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3.0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걸로 제대로 된 어떤 효과의 상승이 이루어졌는가 판단하고 그것을 업데이트 해줘야지, 그냥 분칠 좀 했다고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좀 그렸다고 이건 우리 마음대로 3.0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깜깜이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일 거예요. 퀄리티 매니지를 하든 리얼월드 에비던스로서 보여지든 혹은 식약처에 제출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든 아니면 비용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의 생성이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제 이런 사고는 날 거예요. 분명히. 아니 다른 소프트웨어잖아요. 저희는 이 제도를 보기 위해서 아마 손해보험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워갈게요 오늘. 자동차 보험이라는 한 축이 있으실 텐데 자동차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고율이 낮아지고, 근데 그것을 보험이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되는지 같은 개념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도. 네. 그 소프트웨어가 질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런 파이낸셜리 리스크를 해칭하고 스프레딩 시켜낼 수 있을지 같은 개념일 거라,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식약처가 보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실손보험으로 참고하셔도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만 보면, 우선은 아까 진화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퇴화를 막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는가, 분명히 실수를 한 건데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문제는 같은 이유로.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계속 서베일런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 때문에 생겼는지 추적이 될 거고, 그 원인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겠죠. 아마 식약처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봐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발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명분이 없다라고 사용 선고를 내려도 그게 제품이든 아니면 회사의 어떤 구조에서의 어퍼가의 뭐 회수든 뭐 아마 응징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이 시장의 신뢰도 쌓아가고 이 제품이 관리된다라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식약처에서는 리얼월드 에비던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사실 정신과는 F코드 쪽은 이제 실손 커버 안 해주시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증상을 좀 꾸며낼 수도 있고 특별히 계량이 잘 안 되고 정신과라는 영역이 너무 주관적 판단들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보장을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검색에서 뭐 혹은 SNS에서 뭐 혹은 뭐 물건을 사거나 하는 어떤 그 패턴에서 기분이 뜨는지 가라앉는지 뭘 검색했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모델들을 운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신과라고 하는 약간 정성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영역이 더 개량화되고 정량화될 수 있는
그 실시간의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같이 등장한다면 지금 F 코드들에서 뭐 여러 가지 우려점으로 존재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해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유니콘으로 조단위 막 밸류를 인정받는 디지털 임상시험, 그러니까 뭐 비대면 임상시험 회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뭐 자율주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굳어있는 지식 그리고 뭐 업데이트의 주기가 느린 지식들 위주로 좀 이렇게 뭐 생명 주기율표나 맞나요? 뭐 그런 표들을 가지고 1년 단위로 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도 뭐 의학 서적 같은 거 뭐 에디션 단위로 1년에 뭐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왔던 건데 그건 마치 지도에 새로운 길이 생겼을 때 지도 개정판이 나오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완성시켰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이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그것이 계산하는 그 결과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었지만 지도에 없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 위에 얹어지면서 지도 데이터는 밑에 있지만 그 위에 실시간 교통 정보나 뭐 과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내 위치를 찍어주는 GPS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찍히면서 훨씬 더 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예측력을 높여내는 방식의 가이드들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료 우선, 뭐 거리 우선, 뭐 시간 우선이라는 프리퍼런스까지 반영해서 이것들을 최적화시켜내는 거에 성공했잖아요. 의료도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좀 이렇게 그 질병을 나누어서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 정리의 방식을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애플워치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바이탈리티나 이런 데서 그냥 좀 걸어라 뭐 이 정도 하고 마케팅으로 좀 그냥 뿌리고 뭐 이런 것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웨어러블도 나름 열심히 했고 삼성에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도 다 이런 거였는데 그냥 뭐 이거 넣었다고 한 푼 더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한 거죠. 돈만 쓰는 부서라 저희 상무님은 맨날 나가셨어요. 내년이면 사라지시고 다른 분 오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좀 트라우마틱한데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혈압이나 심전도나 이런 것들을 최신의 워치를 산 분들의 핸드폰이나 뭐 워치에선 다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그래도 엉겁결에 지금 만든 셈은 됐습니다. 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충분히 그 사람들의 건강을 챙긴다고 뭐 등장한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마지막 디지털 치료제 기능, 우리가 가장 이 악물고 온갖 검증을 거쳐서 정말 마지막에 업데이트해야 될 궁극적인 기능은 아마 이런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보험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치고 다뤄낼 수가 없고, 아니 의학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혈압이라는 지표도 보험사에서 먼저 찾아서 사용하셨다가 의사들이 배워서 혈압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요. 보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건강을 조금 더 잘 예측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그것이 결국은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들이 선순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전들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능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기능은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이미 하드웨어도 있고요. 이미 병원 시스템도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흐름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엮어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미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잘 엮여서 이런 서비스들이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이 시간을 버티면서 열심히 해내는 이유고요. 이게 아마 보험의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아주 정밀한 정밀 의료와 매칭되는 정밀 보험. 네. 뭐 이제 패널까지 이어지면서 또 많은 질문과 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